하고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면 일반적인 변수와 배열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 변수는 int a라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 그 변수는 메모리 안에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배열을 만든다 그러면 int a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 건데, 얘는 공간을 10개 만들어 주세요. 10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똑같은 공간 10개 만들어져요. 이렇게 10개 쭉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 10개 만들어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예시로 보면 우리 여러분들 단독주택하고 여러분들 아파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돼요. 단독주택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그 주택이 따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int a 하면 변수를 하면 변수가 독립적으로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가 단독주택 말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에 가구가 여러 가구가 있죠. 여러 가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배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주소, 메모리 공간에 이 똑같은 공간이라는 게 공간 크기는 int, 인티저형 공간인데, 이 공간이 몇 개? 10개 만들어진다. 10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배열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배열을 왜 만드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쭉 우리가 살펴봤고,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는지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배열에서는 인덱스라는 게 있어서, 배열에 인덱스가 있어서 그 인덱스를 통해서 배열을 읽고 쓸 수 있다. 배열을 읽고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코어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 줄씩 한 줄씩 실행시켜서 실행되는 코드를 한번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면 이 메모리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메모리는 어떤 공간과 어떤 공간이 있다고 그랬다? 전역 변수 공간과 함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는 전역 변수 공간이 없죠. 오케이, 없으니까 무시. 그러니까 전역 변수가 없으니까 이제 함수 공간이 여기 있어요. 함수 공간. 자, 함수 공간 안에는, 자, 얘를 실행시키면, 자, int i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고, 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 함수 공간 안에 자,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이 만들어졌죠.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배열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인덱스, 배열은 인덱스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5개 만들었는데, 독립적인 공간을 5개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애를 읽고 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 선택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인덱스로 0번째 1, 2, 3, 4.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는 또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아파트가 몇 층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아파트가 1층부터 시작하죠. 내가 지금 유럽에, 독일에 잠깐 있어봤는데, 독일에는 아파트가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요. 0층부터 시작해요. 0, 1, 2, 3, 4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세는 게 우리가 익숙하죠. 아파트 1층, 2층, 3층. 근데 아파트가 항상 1층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할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 없어요. 0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은 0부터 시작한다. 0부터 0, 1, 2, 3, 4. 오케이.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출력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겠죠.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해봤던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봤어야 되는 거다. 지금 혹시나 잘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 여기까지. 자, 그리고 배열을 초기화하는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자, 조금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int a 하면 어떻게 돼요? int a라는 공간에 여기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초기화를 하려면 여기에 0 또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얘가 만들어질 때 0으로 초기화되죠. 0으로 값이 들어가요. 초기화 돼요. 자, 마찬가지 배열도 배열을 만드는 시점에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초기화를 한다는 말은 그 변수 공간에 어떤 값을 이렇게 쭉 집어넣어 준다, 할당을 해준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값을 넣어주려면 배열은 초기화하려면 중괄호 열고 닫고, 왜냐면 개수가 많으니까 중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콤마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 값을 이렇게 넣어준다. 콤마로 구분해서. 여기 이제 값이 쭉 들어가겠죠. 오케이, 값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자, 내가 배열은 5개짜리 배열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초기화는 하나, 둘, 셋 앞에 있는 얘네들만 초기화를 하고 뒤에 있는 애들은 초기화 지정을 안 해주겠다. 이 콤마로 구분해서 초기화 안 해주겠다 하면 얘네들은 자동으로 0이 들어간다. 0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배열의 크기를 지정 안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기화 값만 하나, 둘, 셋, 넷, 5개 배열이 5개짜리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5개 공간만 만들고 거기에 값을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값을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 않고 이렇게 해도 된다. 자동으로 여기 5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긴다. 자, 배열 초기화를 하는 예제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있죠. 자, 예시들이. 자, 오늘 제가 진도 조금 빨리 나가야 돼서 여러분들 이 실습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직접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잠깐만요. 뒤에 어떤 실습이 있는지 조금 더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배열을 이렇게 초기화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값이 이제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고 초기화가 되는 거죠. 초기화가 되는 거고, 초기화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출력을 한번 해보면, 초기화된 내용 값이 그대로 들어있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배열의 내용을 인덱스로 직접 출력을 해보면 되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초기화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배열 5개 공간이 있고 여기 값이 31, 63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0, 0, 0 초기화를 안 해준 부분에는 0으로 채워진다. 자, 이렇게 하면 그렇지. 0으로 채워지는 값은 0으로 출력이 될 거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초기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화를 안 하면 출력을 하면 출력하면 이상한 값이 막 나와. 자, 그래서 초기화를 이렇게 반드시 잘 해줘야 된다. 초기화를 잘 해줘야 된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한 1분만 잠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랑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오케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었구나. 오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배열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그런 일들을 해봤었고,
자, 근데 이번에는 초기화를 안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빌드. 지금 빌드를 하고, 실패가 됐네. 왜 실패가 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한 줄씩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초기화를 안 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배열에 있는 값이, 자, 이 배열에서 이 버튼 한번 눌러보면 이 삼각형, 작은 삼각형 모양, 작은 삼각형 모양, 예. 작은 삼각형 모양을 버튼을 딱 눌러봤어요. 눌러보니까 어때요? 여기 있는 값들이, 배열에 있는 값들이 하나씩 보이죠? 근데 초기화 안 하니까 어때요? 훨씬 뭐 이상한 값이 나오지. 음, 자, 이렇게 하고, 자, F10번 눌러볼까요? F10번. F10번 눌러보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죠. 어떤 쓰레기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쓰레기 값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쓰레기 값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값. 음, 내가 지정하지 않은 이상한 값. 그래서, 하나씩 출력해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값들을 하나씩 지금 다 출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고, 여러분들은 초기화하지 않은 경우하고 초기화를 했을 때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아까 딱 눌러보니까 값이 쭉 잘 나오죠. 그렇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제 뭔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배열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좀 거꾸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제 1, 2, 3, 4, 5 이렇게 값을 집어 넣었어요. 근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내가 몇 개인지 일단 내가 개수는 본인이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으로 이게 이 사이즈를 우리가 계산할 일이 또 한 번씩 있어요. 이 배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사이즈를 계산할 일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이 배열이 몇 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배열의 전체 사이즈 나누기 이 원소 하나의 사이즈를 계산하면 이 몇 개인지 나오겠죠. 몇 개인지 나오겠죠. 자, 이 전체 사이즈는 값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여섯 개 곱하기 4바이트예요. 하나가 4바이트. 여섯 개. 자, 24바이트짜리예요. 24바이트. 그런데 물론 우리는 지금 개수를 알고 있지만 얘를 이 하나 크기만큼 나누면은 4바이트를 나누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개수는 몇 개예요? 6이겠죠. 그래서 배열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우리가 꽤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 6개가 있으면 이 배열은 보통 반복문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 반복문을 할 때 이 0부터 이 개수까지 그러니까 사실 개수보다 작은 개수만큼만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 반복문 계산할 때 0부터 배열의 개수만큼만 반복한다.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샵 디파인 우리가 앞전에 배웠죠. 근데 우리가 샵 디파인 할 때 보통 어떻게 했어요? 샵 디파인 예를 들어서 사이즈 여태까지는 한 10 이렇게 주면
이 사이즈는 이제 10이야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때까지는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사이즈라는 이 기호는 이 문자는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어. 이렇게 계산될 수도 있어요. size of scores. 아까 우리 계산했던 배열 개수 몇 개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샵 디파인을 해서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이거 뭐지? 라고 헷갈리지 말도록.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사용하는지 자, 같이 한 번만 이 코드를 그대로 해보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죠? 빨리 타이핑을 빨리 해봐야 돼요. 저랑 같이. 자, 오케이, 사이즈. 혹시 사이즈 오브가 뭐 하는 함수인지 기억이 안 난다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 뭐. 사이즈 오브는 그 변수가 메모리에 몇 바이트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하고 이 변수명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 변수가 메모리에서 몇 바이트 사용하고 있는지,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다. 자, 오케이. 사이즈는 필요가 없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수를 우리는 이제 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사이즈라고 하면 이 위에서 사용한 이 사이즈가 이제 여기 이제 적용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이 출력을. 자, 오케이. 그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 줄씩 한 줄씩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오케이 배열은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배열 초기화 된다고 그랬죠. 이 버튼 한번 눌러봅시다. 눌러보니까 배열의 0번 인덱스에는 0, 1, 2, 3, 4, 5, 6 이렇게 지금 쭉 들어왔죠. 이 값이 차례대로 0번,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자,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이 i 값이 이 사이즈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 번만 해볼게요. 10번 출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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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값이 출력되고 i가 6인 시점이 되면 이걸 빠져나오죠. 그래서 i가 결국은 그리고 뭐야 한, 둘, 셋, 넷, 다 6개. i가 6이니까 i가 6이니까 얘가 6보다 작지는 않죠.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계산이 제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해서 디파인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점에 이만큼의 코드가 그냥 여기에 어, 어, 복사된다, 대체된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이즈라고 썼지만 결국은 여기에는 실제로는 사이즈가 아니고 뭐다? 이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으면 코드가 보기도 복잡해지고 그리고 혹시 바, 이 내용을 바꾸면은 이 내용을 바꿔서 여러 군데 쓰고 있으면 잠깐만요.
이 내용을 바꿔서 여러 군데 쓰고 있으면 여러 군데 사용하는 것마다 다 바꿔줘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앞에 인티저라고 붙여준 이유는 아예 인티저로 형 변환시켜달라는 얘기였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래서 뭐 생략을 해도 되고 사실은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인티저 넣어주는 게 좀 좋겠죠. 자, 배열의 속성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배열은 복사가 안 돼요. 배열은 복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복사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배열 이렇게 하고 빈 배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 A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하면 컴파일이 안 돼요. 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내용을 복사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열을 만들고 이 배열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있는 배열의 내용을 통째로 이쪽으로 복사하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얘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하나하나를 복사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복사가 된다. 오케이. 원소리를 이렇게 복사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배열의 값을 안에 있는 값을 비교할 때도 이 예를 들어서 배열 A, B가 있고 그러면 A에 이런 값이 들어있고 B에도 이제 이런 값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 A하고 B를 통째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 배열의 원수 하나하나를 반복문을 돌면서 하나하나를 비교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 A의 0번 원소하고 B의 0번 원소가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같은 게,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 있는 값은 뭐 같은 게 아니죠. 근데 이 조건에 만족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 똑같으니까. 아, 그러면 똑같은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배열은 비교도 하고 복사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하나하나 비교하고 하나하나 복사해줘야 된다. 자, 그 얘기인 적은 배열은 이렇게 원소를 이렇게 만들면 배열의 원소를 만들면 얘네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인 공간이다. 하나하나 다 독립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이 독립적인 공간인데 우리가 바로 연속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잘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실습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잠깐만 쉬는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실습할 수 있는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어, 자, 이게 이제 주사위 던지기 놀이가 하나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주사위 던지기 놀이를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를 해서 한 1000번을 던져서 10,000번이구나. 10,000번을 던져서 각 면이 나온 횟수를 한번 출력을 해보자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주사위 이렇게 그림되나? 있어요. 주사위 눈이 하나, 둘, 뭐 6개 있겠죠. 근데 그 주사위가 나온 눈의 개수를 이렇게 배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배열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0, 1, 2, 3, 4, 5. 사실 이제 0, 1, 3, 4, 5인데 이 0번째는 주사위 1번 눈,
1번 눈, 2번 눈, 3번 눈, 4번 눈, 5번 눈, 6번 눈이 나왔을 때 맨 처음에는 다 0으로 이제 초기화를 해줍시다. 맨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이 주사위를 던져서 만약에 1이 한번 나왔어요. 1이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 0번 인덱스를 0번 인덱스의 값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플러스 플러스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1이 되겠죠. 없어지고 또 주사위를 또 던졌어요. 다음에 던졌는데 이번에는 주사위가 눈이 6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구나. 그럼 여기를 1전가시키고 또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3이 나왔다. 그럼 얘를 1전가시키고 또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또 1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2로 바꾸고 뭐 하나씩 전가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 주사위를 몇 번 던지면 된다? 10,000번 던져보면 되겠죠. 10,000번. 근데 여러분들 주사위 1번부터 6번까지 주사위가 나오는 확률은 다 독립적으로는 동일하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랜드 함수를 사용하면 임의의 값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임의의 값을 우리한테 알려줄 것이다. 자, 임의의 값을 우리한테 알려줄 것이고 우리는 얘를 뭘로 나누면 된다?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6으로 나누면 값이 0부터 5까지라는 값이 임의의 값이 나오겠죠. 여기에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부터 6까지 임의의 값을 우리한테 알려주겠죠. 이 랜덤 함수로 그 랜덤 함수 한번 실행하면 주사위 한번 던진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랜덤 함수 한번 실행했을 때 주사위 한번 던졌고 그때 나온 값이 1부터 6 사이에는 랜덤 값인데 그때 나온 값이 1이면 여기에 있는 1의 값을 전가시켜주고 2이면 여기에 있는 값을 전가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걸 몇 번 해주면 된다? 주사위를 10,000번 던지면 된다. 실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실제 소스 코드를 보기 전에 이제 출력 결과는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주사위 면이, 근데 지금 여기 사실 이제 주사위 면이 0인 주사위 면은 없죠. 사실 1, 2, 3, 4, 5, 6. 자, 그런데 이제 배열 인덱스는 0부터 시작되어 있으니까, 자,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자, 1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얘네 다 더하면 10,000번이 되겠죠. 10,000번이 될 거고. 근데 나오는 횟수가, 빈도가 다 비슷하죠. 개수가. 왜냐하면 랜덤 함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랜덤 함수들의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 코드,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어,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define 사이즈 6으로 하고 이 프리퀀시 주사위 하나 둘셋넷 다섯 다 0으로 채웠어. 왜냐면 이렇게 하면 초기화하면 0으로 채운다고 그랬죠. 자 주사위를 10,000번 던질 거예요. 자 10,000번 던질 건데 자 10,000번 던질 건데 지금 쭉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배열 인덱스를 뭘로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배열 인덱스를 그 값으로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값으로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계산식으로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연산 우선순위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연산 우선순위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수식이 나왔어요. 이 수식이 뭐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게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인데,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이 중에서 뭐부터 먼저 계산을 할까요? 뭐부터 먼저 할까요? 얘가, 얘가 왜 메뉴에 있네? 그럼 얘부터 먼저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얘부터 하면 안 되고 뭐부터 해야 돼요? 얘는 후위 정감 연산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변수 뒤에 있으면 얘가 a 플러스 a 두 개 다른 애죠. 그래서 얘는 후위 연산자이고 얘는 전위 연산자예요. 전위 정감 연산자. 그래서 얘가 이 뒤에 있으면 후위 정감 연산자면 연산 우선치가 제일 높을 건데 얘는 전위 정감 연산자는 이중 우선순위가 좀 낮아요. 근데 이 중에서 보면 배열의 인덱스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배열의 이 연산자. 자, 그런데 그것과 유사하게 또 높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디? 함수 호출 연산자. 함수 호출 연산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보면 되냐 하면 이 연산자는 얘부터 먼저 계산해야겠죠. 이 안에 있는. 근데 이 안에 있는 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함수 호출부터 먼저 해줘야겠죠. 함수 호출했어요. 이 함수 호출, 랜드 함수 호출하면 결과값이 뭐가 나와요? 0부터 32767인가? 뭐 정확한 숫자는 뭐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정도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 숫자를 우리는 뭘로 해줘야 돼요? 나머지 나머지 6으로 해줘야 돼요. 자, 6으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값은 6으로 나누어주면 값은 항상 0부터 뭐 어디까지 나와요? 0부터 5 사이에 있는 값이 우리한테 나오겠죠. 0부터 5 사이에 있는 값이. 자, 왜냐하면 주사위 문금은 6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0부터 5 사이에 있는 값. 자, 그래서 0부터 5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 수식을 계산하면 항상 0 또는 5가 0부터 5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frequent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1, 2, 3, 4, 5개. 예를 들어서 1이 나왔다. 만약에 1, 4, 5, 여기겠죠. 자, 이 위치에 그러면 frequ를 하고 플러스 자, 하라고 그러죠. 이만큼이 계산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죠. 앞에 있는 거, 이 점검 연산자. frequent 1은 어디죠? 이 위치죠. 이 위치에 이 변수에 어떻게? 플러스 값 하나 올려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0에서 1로 바뀌겠죠. 이걸 몇 번 하라고 해요? 10,000번 하라고 해요. 하다 보면 얘가 이제 뭐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또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얘네들 값이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주사위를 10,000번 던진 효과를 이 연산으로 이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식이 나오면 복잡하다고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산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씩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이 수식을 이거 출력하고 얘네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출력했던 이 방식이 출력이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바꾸고 싶어서 뭐 주사위 면이 1, 2, 3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그 바꾸는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빈도가 나올 수 있다. 자, 이 내용 실습을 좀 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시지? 실습을 좀 해봐야 되니까 그래요. 11시에 수업을 시작합시다. 11시에 수업 시작하고 앞에서 지금 실습을 못한 부분들을 실습을 좀 빨리 해봅시다. 주사위 던지기까지 잘 이해하는 것까지 혹시 잘 이해가 안 간다. 나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채팅창으로 또는 뭐 아마 내가 지금 쉬는 시간에 아마 이 스피커를 아마 안 듣고 있을 건데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했던 실습을 차근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11시까지 실습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11시에 다시 봅시다. 자,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그치. 쉬는 시간이 아니, 이제 쉬면서 실습을 해봅시다. 네.
그 노토리코 마지막까지 또 마이크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어, 박정호 학생. 네. 자, 이 앞에 이 부분 어디지? 좀 이해가 좀 되나요? 이 주사위 던지기 부분하고 배열 부분은? 아니요, 저 아직 타이핑이 느려가지고. 오케이. 그 혹시 어, 그 혹시 이제 이해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혹시 있나? 아니요, 천천히, 네, 잘 들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이론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는 없죠. 이해하는 데는. 네. 오케이. 그래요. 이제 뒤에 실습 부분은 또 이제 직접 눈으로 본인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진도를 사실 조금 제가 지금 진도를 좀 약간 좀 천천히 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나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주사위 던지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지금 여태까지 나간 부분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어, 예시 같은 거라도 어, 조유성 학생, 조유성, 조유성 학생 없나? 박형, 네. 그래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을까? 아니요, 다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특별한 문제는 없죠. 오케이,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나가봅시다. 자,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이 예시는 여러분들 이제 직접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다 일일이 보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만 잠깐 얘기를 해주면은 어, 그러니까 극장 예약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 건데 그 이제 극장 예약 시스템은 결국은 극장에 이제 좌석이 쭉 있죠. 이런 좌석이 많죠. 이런 좌석이 있는데 이 좌석 중에서 빈 좌석이 있으면 그 빈 좌석을 내가 예약하겠다고 하면 빈 좌석은 어떻게 돼요? 예약되었다고 표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좌석을 예약을 하려고 하면 그 좌석은 예약되어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알려주든지 또는 어, 그 좌석은 예약되어 있다고 이제 표시를 좀 해주면 돼요. 좋겠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롯데시네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예약되어 있는 좌석은 사람 표시가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누를 수 없게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거와 아주 유사한 물론 이렇게 우리가 좀 그래픽이 이렇게 좀 아주 이쁘게 이렇게 만들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배열을 쭉 만들어서 쭉 만들어서 물론 얘네들처럼 우리는 얘네들처럼 지금 자리가 2차원 배열처럼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을 거고 배열을 그냥 1차원 배열을 이렇게 만들고 맨 처음엔 다 비어 있는 영어로 쓰면 다 비어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자석을 예매를 했어. 나는 세 번째. 근데 이제 이 자석을 예매하고 싶으면 예매했어요. 그럼 일로 바꾸고 어, 일로 바꾸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왔을 때 이게 일로 바뀌었으니까 또 비어있는 좌석 이걸 예매하면 일로 바꾸고 다른 사람이 이 좌석을 예매하려고 하면 그 좌석이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좀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아주 좀 간단한 예시를 어,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예제예요. 예제고 그래서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 화면 인터페이스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좌석을 예약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yes와 no 하면 yes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현재 좌석의 상태를 지금 쭉 다 보여줘요. 좌석이 1번부터 10번까지 좌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좌석이 있는 상황을 보여줘요. 다 지금 영어로 써져 있으면 좌석이 비어있는 표시예요. 그래서 1번 좌석은 0, 2번 좌석도 0, 그 표시예요. 몇 번 좌석을 예약하시겠습니까? 하면 1번 좌석 예약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예약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좌석을 예약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하면 그러면은 현재 지금 예약되어 있는 좌석을 또 다 표시를 해줘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돼 있고 1번 좌석은 방금 예약을 했으니까 예약되었다고 표시를 해주고 또 나머지는 비어있게 표시해주고 자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되는데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해주는 패턴을 여러분들은 이 예시를 통해서
좀 잘 살펴보면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우리는 항상 먼저 작성을 좀 해야 돼요. 알고리즘을. 그래서 소스 코드를 코딩을 하기 전에 알고리즘을 반드시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는 알고리즘은 자연 언어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작성을 했고 자연 언어하고 의사 코드 그리고 순서도로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자연 언어로 작성을 해도 되고 근데 조금 더 소스 코드에 조금 더 가까운 코드는 의사 코드가 소스 코드에 C 언어 소스 코드에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 순서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순서도도 이 소스 코드하고 아주 가까운데 순서도는 좀 그리려면 좀 약간 그리기가 좀 번거로워요. 그리기 번거로워서 보통 선호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연 언어 의사 코드 둘 중에서 여러분들 편한 걸 사용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좀 알고리즘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의사 코드라는 거는 소스 코드하고 아주 유사한데 소스 코드는 아닌 아주 소스 코드하고 유사하게 작성된 코드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소스 코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while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입력을 받은 값이 yes면 현재 좌석표를 다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값을 하나 입력을 받고 근데 입력받은 값이 적절하면 우리는 그 배열에 좌석을 예약되었다고 일로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러 메시지 출력하고 또 이렇게 바뀌고 잠시만요. 수업 처음인데요. 네. 그 오시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은 알고 있을게요. 4시 반은 알고 있을게요. 그 혹시 장소 혹시 어딨나요? 제 방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절차대로 여러분들 소스 코드를 바로 작성하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약간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뭔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어로 먼저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의사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자연어는 안 쓰고 의사 코드로도 바로 작성할 수 있다 하면 뭐 의사 코드를 작성하면 좋겠죠. 음. 자, 사실 소스 코드는 이 알고리즘을 소스 코드로 단지 옮겨 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토대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동작을 한다. 자세히 예약하시겠습니까? 먼저 이런 물어보고 그리고 만약에 예약하겠다고 yes 했으면 쭉 출력을 해주고 몇 번 좌석을 예약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출력해주고 그리고 이 좌석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좌석이 뭐 1번부터 10번 좌석이 있으면 숫자는 1번부터 10번까지만 받아줘야 되잖아. 근데 그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서 판단을 하고 우리 continue 문장을 우리가 continue를 배웠죠. continue를 반복문에서 continue는 뭐였죠? 반복문에서 continue는 이 반복문의 제일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잠깐만 내가 배웠는데 여러분들 지금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컨티뉴um 배웠나요? 강영훈 학생? 네, 배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브레이크문을 만나면은 이 반복문은 완전 빠져나가는 거고 컨티뉴문을 만나면은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안 하고
다시 반복문을 실행할지 안 할지를 조건을 체크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for문이 될 수도 있고 while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while문이죠. 근데 while 조건을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continue로 가보니까 while이 1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참이죠. 무조건 계속 실행하는 거죠. 계속 실행하는 거다. 그래서 continue문을 만나면 뒤에 있는 거 이거 실행 안 하고 다시 while문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조건 만족하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잘 만족하면 뒤에 가서 이제 예약을 하면 되겠죠. 실제로 예약을 하고, 그리고 예약된 자리 이 여러 가지 에러 처리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나 예약 안 할 거야라고 누르면 리턴문을 만나서 함수를 종료를 하면 된다. 그래서 리턴문이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에도 리턴문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리턴문이 있을 수 있는데, 리턴문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함수 종료하는 게 리턴문이죠. 함수 종료하고 여기 있는 값을 반환. 근데 뭐 반환은 0이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값이에요. 자, 어쨌든 자, 극장 좌석 예매하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유심히 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혹시 이 극장 좌석 예약하는 코드를 혹시 질문 있나요? 이 코드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실습을 좀 해봐야 돼요. 좀 해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시가 이제 최소값을 찾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상품을 살 때 보면 상품 비교 사이트에 가보면 항상 어떻게 돼 있죠? 항상 최소값, 그러니까 가장 싼 가격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이 보통 다 배열의 값이 들어있어요. 자, 배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배열 안에 좀 있어가지고 값이 뭐 1,000원, 900원, 800원, 950원, 1,200원, 850원. 자, 이 중에서 어떤 값이 제일 싼 값이에요? 800원이 제일 저렴한 값이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800원이 있는 값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우리의 여기서 지금 최소값을 찾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찾으면 좋겠죠?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은 그냥 하나씩 검사해보면 되겠죠. 1,000원이네, 900원이네, 800원이네, 얘가 제일 작네, 950원이네, 1,200원이네, 850원이네, 아, 얘가 제일 작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요소를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씩 요소를 검색해서 찾으려면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이게 예시죠. 최소값은 10입니다. 이쪽은 여기 배열의 인덱스고, 하나씩 쭉 가보니까 얘가 제일 작죠? 근데 이 제일 작은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래서 알고리즘은 배열에 있는 값을 일단 다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일단 첫 번째 배열의 값을, 첫 번째 배열에 있는 값을 예를 들어서 9, 7, 10, 12, 8, 13.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얘를 민 값이라고 맨 처음에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고, 아, 얘가 제일 작은 값이야. 그래,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민 값보다 얘가 작냐? 얘가 작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민 값을 7로 민 값을 둡시다. 민 값 7로 두고 또 검사해봐요.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우리가 다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민 값이 7이 가장 작은 값이에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이 지금 이 알고리즘이에요. 뭐 사실 아주 쉽죠. 뭐 하나씩 그냥 검사해보고 가장 작은 값이 뭐가 있는지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 소스 코드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조금 직접 해봐야 되니까 소스 코드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앞에 부분은 크게 뭐 복잡한 부분은 없고, 자 랜덤 함수로 그쵸. 랜덤 함수를 일단 초기화를 좀 하고 초기화를 하고 그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작은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프라이스가 이 배열이죠. 배열의 첫 번째 요소, 0번째 요소를 민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배열을 1부터 하나씩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50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같냐 물어봐요. 그럼 얘가 더 작으니까 얘를 이제 집어넣어요. 얘가 더 작죠. 그럼 얘가 더 작은 값을 민값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 크죠. 그 최종적으로는 얘가 제일 작구나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비교하는 이 절차가 지금 이 포반복문이죠. 크냐 작냐 계속 물어보면서 만약에 작은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민 값에 미니멈 값을 뭐 집어넣어주고 이런 절차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면 뭐 직관적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될 게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이 배열과 함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배열과 함수와의 관계. 배열의 경우에는 사본이 아닌 원본이 전달된다. 이게 무슨 또 말인지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배열을 안 하고 이 일반 변수를 함수의 인자로 전달시키면 어떻게 되죠? 전달시키면 뭐가 전달되죠? 4번이 전달돼요. 4번이. 그런데 지금 이게 4번이 전달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이게 지금 궁금한 학생들은 복습을 좀 해야 돼요. 복습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4번이 원래 전달돼요. 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자, 메인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이 메인 함수에서 펑션 1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근데 여기 펑션 1이라는 함수가 이제 만약에 여기 있어요. 펑션 1을 함수로 호출할 때 여기 우리가 int a 2를 하고 여기 a를 인자로 넘기면은 이 a가 인자로 넘어가서 아규먼트로 넘어가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int 한 x로 받았어요. 여기 x는 이제 파라미터로 받는 거죠. 이때는 4번이 전달돼요. 자, 왜 4번이 전달되냐 하면 자, 메모리에 함수 공간이 있다고 얘기했죠. 함수 공간이 있는데 여기 있는 값만 이렇게 넘어가요. 값만. 근데 우리가 함수 호출할 때 값이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call by value. 한글로는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수를 만들고 함수 호출하면 이게 메인 함수가 있는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어디 함수? 펑션이 있는 함수 공간이에요. 메모리에는 함수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함수 공간에서 이 a라는 변수가 여기 있어요. 근데 a라는 변수가 있는데 a라는 변수의 값을 이쪽으로 넘겼죠. 그럼 여기에는 이 x라는 변수로 값을 받았죠. 여기는 x라는 변수의 공간이 새로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그 변수의
함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받는 변수도 그 변수의 그 함수의 지역 변수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값이 5라는 값이 있었으면 이 5라는 값만 이쪽으로 전달돼요. 5라는 값이 여기 전달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값이 전달되고 이 값을 전달되는 경우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 call by value다. 값만 넘겨주니까. 그런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특성이. 만약에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봅시다. 고민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배열 메인 함수에서 배열을 이 배열을 한 지금 그림 잘 안 보이지? 메인 함수에서 배열의 개수를 만약에 한 10,000개 정도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0개. 그러면 10,000개의 배열을 잡았는데 그 개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값수로 만약에 넘겨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도 10,000개가 값이 10,000개가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되겠죠. 4번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엄청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배열을 넘길 때는 값수로 넘기지 않고 4번으로 넘기지 않고 원본으로 넘긴다. 원본으로 넘긴다.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자 그래서 지금 배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때 원본이 전달된다. 4번이 전달되는 게 아니다. 4번이 아니다. 그러면 원본을 전달하려면 배열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자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만들고 이 배열을 어떻게 해요? get average라는 함수로 값을 넘겼어요. 그럼 넘길 때 어때요? 배열의 이름을 이렇게 넘기죠. 근데 이 get average 함수 안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받을 이 파라미터로 받을 이 변수는 배열을 받을 거야 라는 표시를 여기다 해줘야 돼요. 그 표시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표시예요. 나는 배열을 받을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만이 여기에 있는 이 배열의 복사본만 이렇게, 그러니까 원본이, 복사본이 아니고 원본이 넘어가는 거예요. 원본이 넘어가면 여기서는 원본을 받아서 여기서 막 계산을 하고, 적절하게 계산을 하고, 계산된 결과를 다시 이쪽으로 리턴해주면 그 결과를 받아서 출력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은 배열이 인수인 경우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때는 call by reference라고 얘기를 해요. call by reference. call by reference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원본이 전달된다. 자, 그래서 자, 그림으로 우리는 항상 그리는 게 좀 중요해요. 자, 함수 공간이 있어요. 함수 공간이 있고 여기에 메인 함수가 있고 이 메인 함수에서 스코어라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배열이 있죠. 그리고 이 메인 함수에서 뭘 호출했어요? get average 함수를 또 호출했죠. 그러면 get average 함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 넘어올 때 얘를 이 배열의 위치만 이쪽에 넘겨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통째로 넘겨주지 않고 이 스코어라는 이 변수가 이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위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이쪽에 있구나라고 이 위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본으로 실제로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스코어 더하고 이 스코어를 하나씩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원본을 넘겨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을 하나씩 이렇게 참조를 해요. 배열일 때는 이렇게 참조를 해요. 왜냐하면 배열에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얘기했지 1,000개, 10,000개 배열을 넘겨준다고 생각해봐요. 힘들겠죠. 다 복사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는 방법을 call by reference라고 한다. reference. 오케이. 자, 배열이 함수의 인수인 경우,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이렇게 list. 이게 함수죠. 그 배열이죠. 배열의 이름을 이 인수로 넘기고, 그리고 배열의 원본이 전달된다. 배열 원본이 전달된다. 자, 그리고 이 넘겨받은 함수들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int a 하는데 뒤에 배열 가로 열고 닫고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지 나는 배열을 받을 거구나 라고 이제 알고, 그래서 받고, 그리고 나서 얘를 플러스 얘를 또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봤듯이 원래 메인 함수에 있던 이 배열의 위치에서 얘네들을 읽고 쓰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원본 배열의 변경을 금지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배열을 어떻게 원본으로 넘겼는데 그 원본 배열을 누군가가 이제 다른 함수에서 바꾸는, 그러니까 수정하는 거를 그러니까 변경하지 못하게끔 하려면 이게 컨스트를 앞에 붙이면 돼요.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우리가 변수 만들 때도 컨스트 키워드 붙이면 변수의 그 변경을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자, 이 개념을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절반 학생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봅시다.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자, 이 예를 이 예시를 가지고 코드를 한번. 자, 여러분들 지금 뭘 하냐면 코드를 빨리 이쪽으로 타이핑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나는 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복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근데 이제 가능하면 타이핑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자, 이 얘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뒤에 나오는 포인트하고 다 연결돼요. 좀 엄밀히 따지면 포인트는, 배열은 포인트를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배열은 포인트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소스 코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소스 코드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혹시 타이핑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 코드만 먼저 한번 볼게요. 제 코드만. 자, 한번 컨트롤 F10번 눌러서 실행을 해봅시다. 자, F10번 누르면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값이 막 초기화가 됐죠. 네, 초기화가 됐어요. 내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엄밀히 따지면 앞에 있는 게 이게 주소예요. 어떤 주소냐면 메모리 주소예요. 컴퓨터는 사실 메모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메모리고, 컴퓨터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다 뭘로 되어 있냐면 0, 1, 2, 3, 4 주소가 다 있어요. 주소가 있고, 이 주소는 뭐 하다 보면 이게 16진수로 돼서 주소가 좀 복잡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주소가 있겠죠. 우리는 가정을 이 주소를 그냥 한번 1000번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천번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천번지에 너무 크게 그렸네 내가. 값이 1, 2, 3, 4 이렇게 쭉 있어. 값이 뭐 내가 그냥 4까지만 표시를 할게요. 1, 2, 3, 4가 값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실제로는 천번지에 있어요. 천번지에 있고, 근데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리스트라는 이름을 뒀죠. 자, 가봅시다. F10번. F10번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 F10번이 아니라 F11번을 해야 돼. 이 리스트를 인자로 넘겼죠. 인자로 넘겼어요. 근데 어디에요? 프린트 어레이라는 함수 호출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이즈는 이 배열이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앞에서 7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F11번으로 가볼게요. 이 인자로 넘겨서 F11번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메모리 안에. 자, 이 공간은 메인 함수 공간이고, 이 공간은 프린트 어레이 공간이에요. 프린트 어레이 공간도 메모리 공간이 이만큼 있겠죠. 근데 이때 인자로 넘겨받은 얘는 이 프린트 어레이 안에 A라는 여기도 뭐 주소가 있겠죠. 주소가 있을 거고 뭐 그래서 2000번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안에 A라는 어떤 변수가 하나 있어요. A라는 변수가 있고, 이 변수 안에는 1000번지가 들어있어요. 이제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얘는 결국은 여기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치를 그렇게 하고 얘를 하나씩 실행을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A라는 얘를 다시 A의 그러니까 0번 인덱스죠. A의 0번 인덱스는 사실 A는 이 리스트를 원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0번이 여기죠. 그래서 하나씩 출력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하나씩 여기에 있는 값이 하나씩 지금 뭔가 좀 이상해졌다. 여기에 있는 값이 하나씩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이 하나씩 출력되고, 그리고 나서 모디파이 함수를 호출하면 또다시 마찬가지로 이 모디파이 함수가 있을 거고, 모디파이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똑같이 A라는 변수를 원본으로 받았어요. 원본으로 받았으면 이 원본으로 받은 여기를 어떻게 하나씩 정가시켜요. 정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여기 있는 원본이 실제로 값이 바뀌어 있을 거고, 그 바뀐 값이 우리가 출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만이 그 배열의 원본이 우리한테 넘어온다. 다른 함수로 넘어간다. 오케이. 일단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를 하고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개념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혹시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차근차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크게 무리 없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파트를 좀 봅시다. 오케이. 자, 변수의 값을 서로 교환할 때에는, 자, 이 부분은 아마 뭐 전혀 복잡하진 않은데, 변수의 값을 각각 교환할 때는, 그러니까 배열의 요소에 있는 변수의 값을 각각 교환할 때는 보통 이렇게 교환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에 어떤 뭔가 담겨 있으면 다른 컵에다가 이렇게 하나 옮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을 이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여기 원래 다른 값에 담았던 값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일들을 해줘야지만 이 컴퓨터는 값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서로 교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환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원래 있는 값을 임시 변수에 하나 옮겨놓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다른 하나의 변수에 있는 값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임시 변수에 있는 값을 원래 있는 값을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임시 변수를 하나 둬야지 우리가 값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자,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일 거고, 일반 변수에서도 이 개념을 사용을 했고, 배열 인덱스를 할 때도, 이렇게 배열 인덱스를 사용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교환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차 탐색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순차 탐색은 이것도 아주 아까 할 때도 비슷해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순차 탐색이라는 얘기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값을 탐색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순차 탐색이고, 그래서 그 순차 탐색은 지금 보는 이 소스 코드 방식대로 어떤 변수, 배열의 값이 있으면 사용자로부터 탐색하고 싶은 값의 입력을 받고, 값을 어떻게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탐색을 성공한 값으로 하고, 못 찾았으면 탐색 종료하고, 못 찾았다고 못 찾은 거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검사를 하면서 같은 값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다. 이거 뭐 아직 전혀 복잡한 게 없죠. 자, 근데 이제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진 탐색은 정렬된 배열의 중앙에 위치한 원소가 계속 비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요소가 값이 쭉 있죠. 값이 있어요. 이 값이 만약에 값이 정렬이 되어 있어요. 정렬되어 있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30이에요. 그런데 이 정렬된 값들 중에서 딱 가운데 값이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7이면 7하고 비교해봐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7보다는 훨씬 크죠. 그럼 어디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정렬되어 있으면 얘보다 작은 값은 찾을 필요가 없죠. 어디를 찾으면 되죠?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찾으면 되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파트를 찾으면 돼요. 근데 오른쪽 중에서도 어디를 찾으면 돼요? 오른쪽 중에서 가운데를 찾으면 되겠죠. 오른쪽 중에서 가운데가 여기예요. 이 오른쪽 중에서 가운데 여기예요. 이 중에서 찾아보니까 여전히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 값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또 크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값은 또 찾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다 작은 값이니까. 이미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자, 오케이.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를 찾으면 되겠죠. 이 중에서 가운데는 사실 둘밖에 없으니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얘를 찾았어. 내가 원하는 값이 찾았어요. 여기 찾았구나 라고 해서 탐색을 성공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던 순차 탐색으로 찾으면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을까요? 순차 탐색으로 찾으면 얘가 지금 9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9번을 검색해야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진 탐색으로 찾으면 몇 번만 찾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찾았어요. 찾는 횟수가 엄청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어요. 만약에 이 원소 개수가 지금 10개만 있는데 한 10,0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00개.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순차 탐색으로 하나씩 찾으면 10,000번을 찾아야 된다. 아니면 10만 번, 100만 번 찾아야 된다. 엄청 비효율적이겠죠. 이진 탐색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조건이죠. 단지 이런 뭔가 조금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자료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배우긴 할 건데 이게 시연에서 차차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진 탐색은 이 소스 코드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탐색을 하면 된다. 사실 복잡한 게 전혀 없고 아까 봤듯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딱 가운데를
딱 집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 가운데보다 크다면 오른쪽에서 찾으면 되고 아니면 왼쪽에서 찾으면 되고 이렇게 왔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구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찾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복문으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반복문은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 더 눈으로 좀 더 익히는 보고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좀 더 살펴보는 걸 합시다. 일단 이진 탐색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구나 그리고 소스 코드가 이렇게 좀 생겼구나 정도를 눈으로 좀 익히고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실습을 좀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은 자, 2차원 배열은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는 배열을 1차원 배열 형태의 부분 배열을 만들었어요. 2차원 배열은 지금 보는 것처럼 2차원 형태의 가로 세로 행과 열이 있는 형태의 배열이에요. 사실 이제 1차원 배열보다는 2차원 배열의 활용이 좀 더 많을 거고 그래서 2차원 배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차원 배열이 그래서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은 이렇게 작성을 하고 2차원 배열은 이렇게 보통 작성을 한다. 그리고 3차원 배열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 근데 3차원 배열은 여러분들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물론 쓸 일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2차원 배열까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2차원 배열은 인덱스를 이렇게 구분해요. 앞에 있는 게 행번호, 뒤에 있는 게 열번호예요. 그래서 row, 먼저 row,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칼럼. 자, row와 칼럼을 순서대로 앞에 있는 게 행, 뒤에 있는 게 row, 행열. 위치예요. 자, 그런데 컴퓨터는 2차원 배열을 컴퓨터 메모리 안에서는 2차원 배열을 사실은 1차원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할당을 하긴 해요. 자, 이 다른 책에서 좀 가져온 부분인데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 비록 우리가 2차원 배열 형태로 우리가 시언어에서 작성을 하지만은 사실은 작성을 하지만 that's not way they are actually stored in the computer memory. 컴퓨터 메모리에는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자, 내가 아까 항상 강조했지만 메모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아주 중요한데 메모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선형 구조예요. 선형 구조. 0, 1, 2, 3, 4. 다 메모리 선형 주소가 이렇게 선형적으로만 첨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2차원 배열을 만들든 1차원 배열을 만들든 항상 메모리 공간은 이렇게 선형적으로만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약에 2차원 배열을 만들었다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앞에 있는 0번 행이 여기에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고 뒤에 1번 행, 3번 행 이렇게 low major order 영어로 하면 low major order 그러니까 low가 먼저 low에 있는 내용들이 먼저 저장되고 뒤에 그 다음 low가 저장되고 좀 약간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메모리라고 가정하면 메모리 주소가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쭉 있으면 그래서 0번지에 로우 0번 로우에 있는 행들 있죠. 얘네들이 다 저장되고 그리고 1번 로우에 있는 또 행들 다 저장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되지 실제로 2차원 배열 형태로 이렇게 저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너무 많이 나가도 안 되니까. 지금 설정 다 됐네요.
2차원 배열을 우리가 활용하는 예시가 우리가 여러분들 2차원 배열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2차원 배열의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집어넣은 값을 출력하는 것까지 2차원 배열이니까 반복문도 중첩 반복문 사용해야겠죠. 왜냐하면 행과 열이 있었으니까. 여기 0, 1, 2, 3, 4 0번 행 그리고 여기는 0, 1, 2, 3 여기는 열 그래서 0번 행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1번 행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로우, 칼럼을 각각 어떻게 해요? 전가시키면서 값을 초기화해야겠죠. 그리고 초기화된 값을 출력하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 좀 이해를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를 2차원 배열까지 이해를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보고 이제 뒤에 나오는 포인트까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내가 과제를 사실 그렇게 많이 내어주지는 않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습에 나오는 문제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실습에 나오는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서 우리가 간단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실습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혹시 한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나요?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자, 오케이. 자, 오늘 한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다음에 나갈 포인트도 관련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좀 이해를 하고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정리 마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